국내와 해외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서 저희 헤드라인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한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김동관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질지 먼저 일주일 동안 주목됐던 기업들의 이슈들 세 가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서 캐링 관련된 기사입니다. 캐링은 구찌, 생로랑 그리고 보테가 등을 거느리고 있는 프랑스의 명품 그룹인데요. 이탈리아 명품 발렌티노 지분을 약 30%, 약 2조 원에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링은 성명을 냈고요. 2028년까지 발렌티노의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캐링은 이번 거래는 캐링과 메이훌라 간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부이고 메이훌라가 캐링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여줬습니다. 발렌티노 이 가라비아가 1960년 로마에서 설립했던 발렌티노를 2012년 인수한 메이훌라가 지분 70%를 보유하는 대주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캐링이 발렌티노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캐링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구찌 실적이 악화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두 가지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구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 그리고 4% 줄어들었고요. 이 외에도 루이비통은 올해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15%나 증가하면서 명품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다소 부진한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링 관련된 이슈 함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R 호튼이라는 기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상장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DR 호튼은 목요일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전망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보다 저렴한 신축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충분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업계 전반의 주가는 장중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 실적 발표였는데 개장 전 거래에서 상승한 목요일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한 겁니다. 주택건설 업계 그리고 관련 기업을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상장 펀드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때 각각 2% 그리고 3% 이상 하락하고 주택건설 동종 업계에 관련된 펀드도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걸 배런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올해 상반기에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건설 업체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이런 실적 호조가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RBC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체로 매수 축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애널리스트의 기대치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이기는 성적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건설 업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고려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최근에 기존 주택의 잠재적인 판매자가 제자리에 머물러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죠. 따라서 새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면서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신규 주택 판매는 급증한 반면 기존에 있었던 주택 판매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포인트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가 디지털 광고 매출 회복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 타격을 완전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겁니다. 메타의 이 두 자릿수 성공률이 사실 2021년 4분기 이후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이후 광고 타겟 적중률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받은 타격으로부터 완전히 메타가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각각 7% 그리고 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메타의 수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앱의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사실 인상적인 결과고요. 하지만 메타의 최근 역사를 둘러봤을 때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메타는 매출 감소와 그리고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자 수 감소를 보고했는데 그 결과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일회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이번 실적이 그것을 입증해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큰 코끼리 하나가 있다라는 평가인데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에 2022년 2분기보다도 33%나 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회복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저희가 DR 호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관한 이야기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업계에서는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97.3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16% 이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3.93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40% 이상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택 판매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를 살펴보시면은 주택 준공 건수를 살펴보시면 22,985건으로서 Q-on-Q 16.9%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17% 가까이 오른 점을 볼 수 있겠고요. YOY 기준으로도 8%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준공의 취소율을 살펴보시면은 18%로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보합 그리고 YOY로는 6%포인트나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음 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99억 달러를 매출액을 제시를 하면서 이는 컨센서스를 약 5%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택 준공 건수도 살펴보시면은 다음 분기에는 23,000 건 이상으로서 이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을 하는 수치였다라고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전체 회계연도로 살펴보시면은 매출액이 322억 달러 이상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게 기존치였습니다. 322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하는 부분이 349억 달러로서 지금 8.2%의 증가율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하는 모습으로 이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로 2.5%나 상회를 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주택 준공 건수 또한 8만 3천 건 이상으로서 상향 조정을 약 5% 이상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7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6.8%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고 신규 주택에 대한 모습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4년에는 이 동사의 수주 잔고가 5.5에서 6배 수준으로서 기존의 2020년 최고점인 4.8배 이상보다도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도 높아지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약건들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짚어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계속해서 주택시장 열기가 미국의 주택시장 열기가 꺼지지 않을까 몇 가지 살펴보시면요. 먼저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이제 겨우 74%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100% 수준에 가까이 있는데 미국의 가계대출은 너무나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 이러한 미국의 그 가계 부채 비율이 거의 100% 갔으니까 여전히 그 룸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이제 PC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된 것처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도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금리라는 점인데, 이 미국인들의 지금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90%가 6% 미만대에 지금 대출 금리를 받고 있고요. 60% 이상은 4% 미만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주택의 보유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의 반면에 주택 재고는 너무나 지금 부족한 실정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택의 총 재고 수준량이 100만 8천 건으로서 지금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을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주택 시장 그리고 이제 이 DR 홀튼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되었나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YTD 기준 벌써 4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주택 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이 다른 경쟁사들이 있겠죠. 뭐 레나라든지 폴테그룹 그리고 MVR 이 4대 주택시장 기업들이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된 그런 주가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월가 의견도 살펴보시면은 9명이 강력 매수, 2명이 매수, 그리고 10명이 보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8%가 있다라고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고무적인 부분이 이제 지금의 동사의 PER, 선행 PER이 9.9배입니다. 5년 평균이 8.8배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신고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다라는 것은 ROE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맞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출산 합계율이 1.66명으로서 OECD 합계보다도 더 높은 그런 모습으로서 잠재적인 이런 인구 구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제 2008년도와 2023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이 미국 주택 기업들이 약 4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둔화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주택 시장에서 앞으로 자본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DR 홀튼 부동산 관련 시장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요즘은 궁금해지더라고요.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를 나타내는 이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비자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이 뭐 81.2억 23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YOY 12%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이던스로 제시를 한 것은 YOY 기준 10%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출 부분에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분기 총 거래 건수는 YOY 10%, 그리고 결제 금액도 8.7%가 올랐고, 이 국내 거래 대비해서는 약 4배 정도의 마진이 남는 역외 거래 금액은 18%나 오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저희가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는 여행 수요, 여행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 34%나 반등을 했다라는 측면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충분히 지금 결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다음 분기에는 YOY 10%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로 조금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결제 서비스 발생 시점 대비해서 이 서비스 매출 인식이 한 개 분기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객 결제의 성장세가 저번 분기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환율 변동성을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수요가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물론 중국에서 이제 정치국 회의가 열리면서 경제를 부흥화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이던스에 녹아내려져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산업 전망도 그렇다면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게 원동력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끌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GDP 성장을 보신 것처럼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파도를 같이 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GDP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측면까지 같이 소화를 하면서 충분히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비자가 매년 약 20%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펴보시면은 23년 같은 경우는 YTD 기준 14% 반등을 하게 되면서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는 없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의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보시면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이번 연도에 지금 이번 분기에 55억 달러의 잉여 현금을 창출을 했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68%나 차지를 하게 되면서 거의 현금 장사를 한다라고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면에 이 KPX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잉여 현금 흐름 대비해서 이제 순이익이 거의 113%나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두둑하다. 곧 이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 시장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4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는 5년 평균 17% 이상의 배당을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10년간 자사주를 20% 가까이 소각했다라는 점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12개월 선행 P가 24배 수준입니다. 이는 지금 마스터카드 28배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탄탄한지,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기업들을 인수를 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메타 실적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올해 효율성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 빠지지 않는 게 또 AI거든요. AI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AI만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I 쪽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효율성의 해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KPX를 이번에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뭐야? AI 결국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AI가 아닌 BAI 부문에 있어서의 KPX를 충분히 줄이고,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24년에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AI 관련된 KPX를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컨퍼런스콜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말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의 모든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체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체 슈퍼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도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고 있고, 이미 2000년도 후반부터 이러한 AI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시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거대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은 얼마나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된 메타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DR 호튼 관련돼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과 엮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 관련돼서 비자 이야기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실적이 발표됐던 메타까지 전반적인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